눈으로 오라. 알렉산더 일 박사의 단상모험. 자, 4강입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의 문제 30번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이익이 적고 비용이 높다. 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상당하지만 신호가 나타나면 즉각 이를 알아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게 망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거래에 들어가야 된다. 손실은 포지션 거래보다 대개는 적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트레이딩이 대신 이걸 끝까지 들어보세요. 손실이 나더라도 적어도 그날이 끝나기 전에 청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있어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진폭이 빠르거든요. 또 방향성을 잘못 선택하면요, 도리어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자금을 적게 갖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 로스가 떠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식이 됐든 또한 해선이 됐든 간에 우리가 거래 기법이나 손실 제한이나 자금 관리 이런 등등 안전망을 꼭 갖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트레이딩 기술은 특히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꼭 배워야 되고 그것만 살 길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이익이 적고 비용이 높다.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익이 적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거든. 그게 연속이 되면요, 이게요 몇백 프로 나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한번 잭 거래 심리. 데이 트레이딩은 포지션 거래보다 훨씬 높은 집중력을 요구한다. 당연하죠.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동적 행동은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 이거 엄청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끔찍한 결과. 이게 이제 감정, 곧 뇌동맥을 이야기하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은 비용이 많은 사업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그리고 다른 여러 툴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이다. 중개인과 판매업자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좋아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제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은요, 여러 툴을 구입한다. 저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부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충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공에 위해서 뭔 이야기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너 자신을 알면, 내가 내 자신을 알았어. 그럼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우선 이렇게 내 잘못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정신적이니 어떤 이 감정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심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지 이건 충동이었구나. 충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문서로 작성한 계획은 충동을 자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준다. 바로 그것이지. 이제 여기서 문서로 기록했다 했죠. 어떤 트레이딩 기술적 차트의 어떤 잘못된 점,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당시 감정적인 매매했다, 심리적인 면을 기록했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 했죠. 해서는 제가 그것을 저도 한 1, 2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차트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때 기술과 심리를 한꺼번에 그냥 제가 훈련했던 거예요. 저로서는 이제 그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은 데이 트레이딩을 할 만한 주식을 찾는데, 주식이든 해선이든요, 필수적인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유동성과 변동성이다. 진폭이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활발하거나 가장 인기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거래량이 많고 꾸준히 큰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유동성하고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해선 트레이더, 저는 이제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해선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던 건데, 그 유동성하고 변동성이 큰 게 뭐예요? 항생하고 나스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남들은 보면 항생은 위험하다. 근데요, 똑같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다 똑같아요. 저는요, 바로 그냥 제가 아주 초창기에는 골드나 이러니 오일이나 이런 거 좀 통화 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항생이 돈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항생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그냥 항생 나스닥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골드 또 외로 오일 같은 거, 또 구리 카파 같은 거 등등 통화 이런 것은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 부업이죠. 예.
자, 저가주, 바닥치는 주는 투자자들에게는 유명할 수 있지만 데이 트레이더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자, 1일, 요게 중요하지. 거래 범위가 너무 좁고 유동성이 작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일별 괴해.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 가장 좋을 때가 개장 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 계획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도 항생 이런 거 이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또 갭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전에 이제 먼저 생각을 하죠. 이때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거래하겠다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하루 종일 주가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신속히 행동할 준비를 한다. 정보나 소문을 듣는다 해서 뭐 해가 될 것은 없다. 해당 주식을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주식들과 똑같은 스크린에서, 스크린이랑 뭐 간단한 거죠. 이게 차트에서 검토하는 한 문제가 될 리가 없다. 항시 검토를, 어떠한 정보를, 소문을 들었다 해도 우리가 시장에서, 이 차트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 한은 어쩌면 문제 될 리가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가져간 방 안에서 거래를 하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객장에서 이제 보통 객장에서 주식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특히 예선 트레이더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거래자는 거의 언제나 대중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트레이딩 룸의 가장자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다. 그 뜻은 뭐예요? 대중과 분리돼서 혼자서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트레이딩 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제가 외롭고 고독한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33번째요. 청산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을 위험이 없을 때 훨씬 객관적이다.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객관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손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거래자는요,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이익과 리스크를 측정하며 툴을 비교해보고 거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 그는 예상되는 리스크보다 예상 이익이 더 큰 거래를 선택하려 할 것이다. 그 비율이 높을수록 더 좋다. 청산 목표점이 채널선일 경우 목표점은 시간의 경과 함께 움직일 테지만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런 목표점을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 강의 중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가 다 요 이야기예요. 지지와 청산은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차트에 다 나타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손실 제한 주문. 기술적 분석과 자금관리 원칙에 따라 미리 손실 제한 가격을 정해두고 거래에 들어간 뒤 곧바로 주문을 해야 된다. 대부분 거래자의 경우 반드시 실제로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어야 된다. 이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만약이 또 문제를 일으키거든.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자제심이 강한 프로들은 마음속으로만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둘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프로들은. 하지만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고급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만의 증거다. 자만심의 극치죠. 여기 이제 중요하지. 그 오만의 증거로서 셀 수 없이 많은 거래자들이 파탄 난 것도 바로 다 이런 오만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35번째. 거래 성공의 요소. 자존심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장에는 경험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지적인 사람이 넘쳐난다. 그들은 훈련까지 받지만 그래도 이익을 내는데 실패한다. 자존심은 핵심적인 요소다. 자존심이 없다면 다른 모든 요소가 무용지물이 된다.
훌륭한 기록은 자제심을 갖춘 거래의 핵심 요소다. 기록을 꾸준히 작성하면 거래에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반복 차트 훈련의 효율성이죠. 제가 여러 번 보시다시피 매일 이것을 지속을 하죠. 저는 이제 거래 일지 대신에 반복 차트 훈련으로 대신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 강의가 뭐 거의 한 3만 강의를 넘었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지를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금 관리 이런 거에서는 효율적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심리 부분에서 또 어떤 효율적일 수 있으나 트레이딩 기술 쪽에서는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트레이딩 기술과 심리를 동시에 훈련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무리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큰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자금관리 원칙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리 원칙을 느슨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자, 성적이 나아질수록 오히려 자금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게 자금관리 원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서요, 트레이딩 기술도 있고 심리 조절 능력도 있겠지만 자금 관리의 어떤 원칙이 무너지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자가 우리가 세 개의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한 다리가 없어지면 무너지겠죠. 나는 두 개의 다리로 설 수가 없어. 세 개는 최소한 있어야 돼. 보통 또 네 개도 있죠. 그러나 최소한 세 개야. 그 중에 자금 관리 원칙이란 것이 하나의 다리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이티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제가 4강 모두 마칩니다.